네, 애국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귀성 열차를 타고 가시거나 고향으로 가셔야 되는데 또 이 대한문 태극기 집회에서 만나 뵈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19년 올해 첫 대한문 집회 1월 5일 날, 그날 제가 영광스럽게도 첫 번째 연설 기회를 맞아서 올해 우리 어떤 소망을 담아서 세 가지 일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소망을 말했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권 퇴진. 둘째, 박근혜 대통령 석방.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북한 평정 작업.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뭔가 희망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희망이 보이죠. 요즘 자고 나면은 한 놈씩 구속되니까 정말 2년 만에 잠 편하게 잤다는 분들 많으시던데 요즘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 정권 이건 이제 갈 때까지 갔습니다. 정권 말기 현상이 지금 다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연말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사무관이 양심 선언을 하면서 이 정권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더니 자, 요즘 손과 연 놈이 그냥 우리를 절극게 해주죠. 우리 국민 세금으로 세비 받으면서 부업으로는 부동산 시행업자 아주 크게 하는 이 손과 여자 때문에 정말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청와대 안주인하는 정숙이하고 무슨 40~50년 친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집안에 그냥 그 은밀한 치부까지 다 드러내는 막장 드라마를 손혜원이가 그냥 연출을 하니까 요즘 지상파 드라마 인기가 뚝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보다도 더 멋지고 재밌는 스토리가 막 나오니까요. 거기다가 송가 남자놈도 또 하나, 그 외에 4월 16일 그렇게 부러지는 세월호 3주기 날 밤 10시에 과천 어석한 그 주차장에 왜 갔냐고. 얼마나 재밌는 스토리입니까? 여러분 상상 많이 하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김경수, 안희정이 구속으로 이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김경수 구속은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이 판결로 17년 50 대통령 선거는 여론 조작에 의한 불법 선거다. 따라서 대선 무효고 그 선거에서 당선됐다는 문재인이는 가짜 대통령이고, 그래서 문재인 퇴진운동은 정당성과 합법성이 있다는 것을 좌빨 판사로부터 우리가 받아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하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기껏 한다는 게 국회의원 한 30명 끌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가서 구호 한번 외치고 왔지 않습니까? 뭐 국민에게 사죄하라. 이 제1야당으로서 이 꼬라지가 뭡니까?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은 대선 무효를 선언하고 문재인에게 이 사건에 진짜 책임 있는 윗선이 누구인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도 얼마든지 수사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호 한번 외치는 그 나경원 원내 대표의 그 얼굴에서 여러분 야당의 그 어떤 투쟁 기질이나 야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한 한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만은 또 중요하고 심각한 정치 문제를 말씀드리러 올라왔습니다. 앞서 민주공 사무총장께서 이미 일단의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이동복 선생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저 남북관계 일을 쭉 보셔가지고 남북대화 그 대표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한번 하시고 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최근에 또 아주 여러 집회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원로 8순위는
83세 원로 어르신인데 이분께서 우리 태극기 집회의 한 축을 이루는 나라 지킴이 고교 연합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앞서 간단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자기로서는 가장 큰 현안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얘들이 올해 중에 연방제 통일로 가는 연방제로 가는 이 민중혁명에 입각한 개헌을 들고 나올 것이다. 이 개헌을 절대 저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산화가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 왜냐?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최소한 100명 이상의 우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113명, 한 명도 놓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숫자다. 여기에다가 바른미래당에 있는 보수까지 끼어들어서 다 받아들여가지고 한 130명 정도를 만들어야지 개헌을 저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다음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5.18 진상규명,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 문제, 이 두 가지는 지금 당장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알아서 개헌 저지를 위해서 내년 총선 때까지 5.18 진상규명 문제와 박근혜 탄핵에 대한 논쟁을 그냥 묻어두고 가자. 그래서 지금 이른바 김무성을 비롯한 탄핵하고 복당파들, 심지어는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유승민이까지도 다 끌어안아야 된다는 아주 주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더 이상 마이크 잡고 할 얘기가 없죠.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의견을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이동복 선생님의 그 우국 청정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분의 가설은 몇 가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는 것. 이들은 배신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이 정권에서 미끼를 던져준, 예를 들어서 개헌 내각제를 가미하는 개헌안을 내면은 내각제 받아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배신한 자들이 쌓아놔 준다고 해서 배신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자, 두 번째, 130명 정도 확보하면은 뭐 최소한 100명만 있으면 되니까 개헌을 저지할 수 있다는 숫자 노름을 하셨는데, 자, 그렇게 따지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무려 62명이라는 새누리당 의원이 배신 때리고 나갔습니다. 30명 아니라 또 50명이 배신 때릴 수 있는데 그걸 이동복 선생 어떻게 보장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만, 이 사람들을 안고 가자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십시오. 앞서 제가 서두로 말씀드렸듯이 밥상이 차려졌는데도 얘들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먹지도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문대진 퇴진에 호재가 생겼는데도 의원직 걸고 국회 일정 보이콧하고 문재인 퇴진을 요구할 그런 강단이 없는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이 탄핵파들 안고 가면은 야당다운 야당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들을 안고 가서 내년 4월 20일 국회의원에 공천 주고 해서 그 이론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다수당 100볼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5.18 얘기도 합시다. 자, 5.18.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탈을 쓰는 그 순간 이 종북 주사파들의 바로 뿌리가 모든 것이 5.18 이른바 민주화 운동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주사파 종북 세력들 전부 다 5.18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미명 아래 김대중 정권이 나오고 노무현 정권이 나오면서 남북의 햇볕 정책을 하면서 퍼기가 되고 북한을 살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5.18이야말로 이 주사파 정부들의 뿌리이고 기반이 많고
그 5.18을 때려치고 5.18의 진상을 찾는 그 일이야말로 이 종북 주사파 세력을 밑둥치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18이 진상 규명을 하자는 이 목소리가 어째서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전 이름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그 이름을 인정하고 5.18 문제를 문제 삼지 말자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조갑재와 조선일보 아니에요. 이 조갑재라는 분은 최근에 나경원이까지 만났어. 지만원 선생을 뭡니까 조사위원으로 넣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다니죠. 5.18은 이미 5.18에는 북한 특수부대가 최소 600명 이상이 참전을 했다는 사실, 탈북자들의 정언을 통해서 다 나왔습니다. 저쪽에 청진 어디 가는 쪽에 5.18에서 전사한 200 몇십 명 말하자면 북한식으로 그 순직자들의 위령탑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그 뒤에 새겨진 명단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탈북자들의 정언을 통해서 5.18에 북한군이 참전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증거가 나와 있는데 이 5.18 진상규명을 그냥 묻어두고 가자는 이런 논리를 바로 조선일보가 대표해서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동복 선생의 그 의도를 저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문제를 묻어두고 가자는 얘기는 따지고 보면은 12월 초에 있었던 반문연대의 또 복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가 잊어버릴만 하면은 나오는지 그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날짜를 돌아가 보죠. 작년 11월 28일 서울 어느 음식점에 김무성, 윤상현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2명 있고, 그 자리는 전광훈 목사가 주선을 했고, 조갑재 씨와 정규재 대표가 언론의 정인이라는 이름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른바 반문연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침 거주 연설 기회를 잡아서 반문연대는 탄핵에 찬성하고 나간 이자들의 배신자들이 다시 정치를 하기 위한 명분 꼼수에 불과하다고 제가 이런 지하에 매도를 했습니다마는 반문연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0일 전광훈 목사가 자기 교회 송년 예배 자리에 김무성이를 출연을 시켜가지고 탄핵에 관한 김무성의 변명을 다 들었죠. 김무성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탄핵 당할 만하니까 당했다. 나 죄가 없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김무성이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던 거하고 다르죠.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왜 못 만듭니까? 이렇게까지 했죠. 이제 전광훈 목사 그 날짜로 우리 태극기 집회에서 그냥 자동 퇴출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자, 또 슬그머니 1월 말에 이동복 선생이 또 태극기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5.18 문제를 덮어두자. 왜 이런 얘기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가? 저는 그 시기에 주목합니다. 지금 바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을 잡는 주자들의 지금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반문연대 식의 논조가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현명하신 우리 우파 애국시민 여러분들 누구를 얘기하는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통합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보수 통합, 반문연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다 안고 가자는 이 논리가 어떤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지면서 자, 이 중에 작년 9월에 우리가 마음에 들고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어떤 정치인을 뽑기 위해서 특별 책임당원으로 가입하신 어른들 정말 지켜보시면서 시기가 옵니다. 이제. 후보 카트라인 할 때 스마트폰으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을 잘 지켜봐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자, 앞서 그럼 어떻게 문재인 정권을 폐지시킬 것인가? 저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지금 경제 파탄이죠. 거기가 마침 88년도에 아니죠 98년도에 차베스 좌파 종북 정권이 들어서서 완전히 경제가 파탄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얼마 전 지난주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비롯한 유럽, EU 전체 국가 그리고 중남미 12개 나라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구아이도 35살의 국회의원, 국회의장을 겸하고 있는 구아이도를 대통령으로 해서 지금 베네수엘라에는 2명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차베스 정권을 이어받은 마두로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북한도 마두로 정권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 지구 반대편 남중미에서 미중 대결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미국의 앞마당입니다. 74년 아니죠 1917년 아니 2017년 재작년 4월부터 반정부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매일 반정부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치안을 담당하는 그 군대가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좌파 정부냐 아니면 우파 정부냐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가운 뉴스가 어제 나오고 있죠. 마두로가 러시아로 망명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경계하고 달러 실은 비행기는 이미 어제 출발했다. 그렇습니다. 늦어도 2, 3주 아니면은 마두로 정권 차베스의 20년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이 몰락을 하고 우파 구아이도 정권이 들어선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당연한 권리라도 스스로가 주장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우리도 강력한 반정부 문재인 퇴진 운동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국본을 중심으로 해서 태극기 세력 전체가 이미 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고 3.1절에 100만 명 동원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만 명이 정말 나오면은 저 대한애국당이 하는 서울역에서 남대문까지 남대문에서 여기 대한문에서 광화문을 거쳐서 효자동 넘어 청와대 앞까지 꽉 우리 애국 시민들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우리 당연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3.1절 날에는 친구, 아들, 자식, 조카 다 데리고 이 대한문인 광장 우리 우파 태극기 혁명의 성지인 이 대한문 앞으로 다 나오셔야 합니다. 정말 3.1절을 정말 우리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본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가 이 3.1절 대규모 100만 집회의 핵심 본부입니다. 근데 많은 경비가 듭니다. 대충 제가 들은 것으로 한 6천 몇백만 원 정도 아주 기본적인 장비 사용료만입니다. 그런데 점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종웅 사무총장께서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 지킴이 포교연합 자유대한연대 각 고등학교별로 우리 모금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다양한 우리 단체 대표자님들, 우리 애국인들 3.1절 100만 시위로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성의와 물심양면의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 잘 쉬시고 우리 오늘의 68번째 맞는 박근혜 대통령 생일입니다. 저 서청대 독방에서 보내는
마지막 생신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